자, 오늘 월간 뉴스레터 역시나 YMG 박종원 팀장과 함께하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3프로팀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시고 시장의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MG 박종원 팀장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건강을 기원합니다. 예. 아버님.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가 지금 방송 보실 수도 있어요. 빠르게 쾌차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로. 근데 진짜? 요즘에 정말 좀 위험하잖아요. 내가 네. 안전하더라고. 안전하게 다녀도. 맞아요. 예, 이게 참. 자, 오늘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데 음. 어제는 이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예. 예.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예. 참 운동을 젊었을 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복싱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요? 민첩하셨어요. 그래서 뼈가 안 부러지시지 않았나. 예. 그 상대방 그분께서 큰일 나셨네요, 이제. 왜요? 복싱 하셨으니까 아버님께서. 좀 캐치하시면 잠깐 아버지 나 좀 복싱? 보지. 예. 동생 유도? 예. 저는 그냥 말로. 말로.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할 얘기가 많지만 뭐 법적인 부분까지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제 건강 서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운전하시고 횡단보도 건널 때 꼭 양쪽 다 둘러보시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나스닥이 좀 따라 올라가는 그 상황이 어때 보여요?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강해서 저는 이거 좀 뭔가 분위기가 나스닥 또 심상치 않은데 싶어요. 예, 뭐 사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인공들은 여전히 이제 빅테크다 보니까 오늘도 뭐 제가 여러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지만은 빅테크의 쏠림 현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상위 10개의 기업에 미국 시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그런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사실 여기 방송에 여기 스튜디오 와서 조금 뭐 고쳤어요? 몇 개 이제 넣었는데 뭐 지금 사실 어제 제가 자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와 간에 많은 그 언론사별의 설문조사가 다 각기 다른 거예요. 어느 쪽은 트럼프가 우세하다. 또 어느 쪽은 해리스가 우세하다. 이제 대선이 가까우다 보니까 약간의 정치적 성향을 어떤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언론사들은 그쪽에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뉴스를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약간의 다른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 제가 오늘 몇 개 캡처를 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사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50%, 해리스 후보가 48%로 지금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그런 지지율 설문조사가 나왔고 그리고 뭐 USA 투데이 같은 경우에나 뭐 서포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리스 후보가 이제 50%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49%로 물론 둘 다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뭐 이러한 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폴리마켓을 보게 되면 사실 최근에 이 시장이 가장 관심이 많은데 도널드 트럼프가 63.4%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36.4%로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언론사에서 있는 설문조사 또는 백틴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설문조사들까지도 같이 보시면서 이번 미국 대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왼쪽을 보게 되면 불확실성이 너무 증폭되고 있는 시장이고 오른쪽 보게 되면 그냥 무조건 트럼프 트레이드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뒤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쏠림이 심한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 수요 둔화에 따른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의 고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율 AI 모델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좀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새벽 한 5시, 한 4시 반쯤에 브레이킹 뉴스가 나왔었는데 아마존이 당일 배송 서비스를 없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죠. 쿠팡도 저것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뭐 구조조정의 일환이다라는 이야기고 있지만 저는 아마존 측에서 이건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없애는 그런 추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이 당일 배송 서비스를 없앤다라는 것은 다른 기업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이제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자,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고요. 개별 장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0.02% 하락했고요. 나스닥 0.18% 상승, S&P 500은 0.05% 하락, 러셀 2000 지수는 0.39% 하락을 했는데 사실 시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자극적인 시장의 흐름은 아니에요. 예. 장중에 보면은 저점 대비 낙폭을 모두 줄여가는 움직임이었고요. 저 차트를 보니까 진짜 국장은 너무 밉잖아요. 어제 정말 저도 저도 전쟁 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저도 한국 시장 이게 국내 증시를 딱 보는데 제가 주변에 있는 그래도 이제 방송하면서 여러 이제 분들하고 저 여쭤봤어요. 왜 이러는 형님 거냐? 이거 뭐예요 도대체? 뭐긴 뭐예요? 그게 바로 K 증시다? 네. 자, 하여튼 뭐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 근데 저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지나고 연말 하반기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머징 국가로 좀 쏠릴 것 같아요. 그 이머징 국가로 이제 쏠리는데 네. 예, 한국은 안 간다? 한국이 과연 들어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 예.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좀 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예. 그래서 아쉬운 모습이었다. 근데 미장은 그래도 장중에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보합권 혼조로 마감이 됐다. 자, 섹터 움직임 보겠습니다. 와, 마소가 많이 올랐어요. 예, 자 그리고 섹터 흐름은 보도록 할게요. 맵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별 증시, 개별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호재성 기사가 나오고 AI 모델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 나와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네. 사실 어제 뭐 제가 실적 발표 다는 준비 못했어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는 준비 못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있으실 만한 그러한 기업들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 뭐 퀄컴도 좋았고 컴캐스트 괜찮았고요. 뭐 GM이 어제 또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좋았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점점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으로 색칠해 있는 이 기업들 저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보더라도 어제 뭐 전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최근에 큰 조정을 주고 있지만 조정 후에 또 일부 반등을 보여주는 뭐 기술적 반등이라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인 부양책을 시장에서 계속 내놔라 예, 이러고 있으니까 더 어떤 부양책이 더 나올지 또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 마이너스 1.7%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도 보도록 할게요. 금리나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다가 다시 또 튀어오르는 4.2%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채권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하면서 채권 시장에 있었던 단기 트레이딩에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금들이 뭐 우리 주식 시장으로 다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아니면 경기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은 긴축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경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에 따른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있는 모습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우리가 향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7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72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변동세가 좀 자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도 계속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유가 있어요. 다시 오르고 국채금리 이렇게 오르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네. 트럼프의 지지율의 상승에 영향이다. 맞아요.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또는 뭐 유가 트럼프가 달러 강세를 좋아해요? 일단 뭐 자국주의로 가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이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더 강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약간의 달러에 좀 뭐 치우치는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살려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달러 자체가 미국 제조업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되게 되면은 달러를 내리는 그런 어떤 정책을 그렇죠. 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향성이 맞다라고 이제 초창기에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단기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쏠리는 그러한 현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아마 미국 대선 때까지는 어떤 추이를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이존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매출 발표에 어닝은 괜찮습니다. 매출이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주가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습니다.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G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3분기 또 엇갈린 실적 발표에 마이너스 9%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는요. 3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를 보이면서 주가가 또 반대로 9%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데커스 아웃도어, 호카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어때요? 호카, 어그 뭐 이러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데커스 아웃도어인데 사실 이번 상반기 때는 호카의 어마어마한 상승세. 매출 정말 많고 호카 매장만 가도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주말에 보면. 그리고 요즘에 런닝족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호카 신발에 대한 수요가 다른 외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다. 피크를 찍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데커스 아웃도어에서는 오히려 지금 투자하기 하향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예, BTIG에서 투자하기 하향 소식을 왜요? 내놓게 이제 되면서 겨울이라서 어그 좀 많이 신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호카가 더 성장률이 많아서. 높다 보니까 호카에 대해서 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 3%대 하락을 했는데 향후 성장 둔화의 징후가 보인다라는 어마어마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벌써요? 성장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겨울 되면 이제 덜 뛰니까 그래서 그런가? 추워서? 추워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니까 신발에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가벼워야 되는데 신발은.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네요. 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정말 온은 어떨지 궁금해요. 온. 온러닝. 예. 걔도 온도- 바람이 숭숭 들어오니까 하여튼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온러닝은. 네. 근데 온러닝이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호카보다. 이게 이제 뭐 각각의 뭐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취향이 다른데 호카 같은 디자인은 정말 편안함을 무기로 하는 거고 온러닝은 조금 더 얄쌍해요 신발이. 그래서 갖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가서 신어만 봤어요. 어때요? 그냥 호카는 좀 푹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온러닝은 발볼이 좀 좁으신 분들은 치수업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은 이게 너무 이제 뛰다 보면 발이 또 붙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좀 얄쌍하고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것은 온 온. 쪽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건 저 개인적인 거지만 네. 온의 그 밑에 미드솔, 네, 미드솔이 특이하죠. 고무이 구멍. 뻥뻥 뚫려 있잖아요. 네. 그 벌집 모양처럼. 네네네. 전 그게 좀 왜요? 별로였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막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숭숭 들어올까봐. 그 안에 뭐 들어가면 빼기도 힘들고. 아니 근데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아니에요. 되게 크잖아요. 그 정도 바위 또 뭐 벌레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안에 살 수도 있고. 구멍 네. 뚫린 걸 싫어하는 자, 우리 박 하여튼 그래서- 팀장님. 예. 어쨌든 근데 네. 정말 나이키를 무너뜨릴 만큼 데커스 아웃도어와 그렇죠. 또 온러닝이 정말 기세등등했는데 예. 이게 성장 둔화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게 데커스만의 일인지는 한번 뭐 조금 지켜봐야죠. 더, 예, 보도록 지켜봐야 될 하겠습니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자, 그리고 이제 퍼스트 솔라입니다. 뭐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으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티의 투자 경 상향 소식에 주가 3%대 상승했는데 시티가 11월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이 기업은 수혜를 볼 것이다. 자, 이렇게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요? 해리스 트레이드가 아니고요. 해리스 트레이드가 아니라고 시티에서는 평가를 했어요. 저도 이제 뭐 사실 태양광이나 친환경은 바이든 정부의 어떤 공약이기도 하고 해리스 트레이드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시티에서는 뭐 결국에는 우리가 에너지 산업에 있어가지고 원전과 태양광 또는 그 외에 뭐 풍력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앞으로의 시스템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퍼스트 솔라가 또 미국에서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뭐 누가 됐든 간에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마지막으로는 셜린 윌리엄스입니다. 페인트 제조업체인데요. 3분기 또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 주가 마이너스 4%대 하락했다라는 소식까지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많이 있어요. 실적 발표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100몇 개 실적 발표를 다 보여드리면 한 진짜 2시간씩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중요한 기업. 예, 중요한 기업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로키드 마틴 3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빨간불이 있어요? 예, 로키드 마틴의 실적 발표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주가를 옆에다가 이렇게 크게 적어놨어요. 제가 왜 적어놨냐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늘 실적 발표도 저도 지금 정말 뭐 많은 실적 발표를 지금까지 지금 3프로TV에서 방송하면서 네. 지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많이 해드렸는데 네.
그때 실적 발표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 매출과 EPS가 괜찮아도 가이던스가 조금만 미스가 나더라도 그냥 막 10%, 15%씩 그냥 폭락하는 그러한 시장이 있고 네. 뭐 가이던스 조금 매출 어닝이 다 안 좋아도 가이던스만 좋으면 그냥 막 상승 급등하는 그런 시장도 있는데 제가 그런 분위기를 조금 먼저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으면 해서 제가 옆에다가 이제 주가를 같이 빨간색으로 좀 보시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의 분위기와 주가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가. 지금 이번 3분기 분위기를 같이 보자는 거죠. 로키드 마틴 3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EPS는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한 5% 넘는 그러한 실적 발표 시장 예상치를 5% 넘는 그러한 EPS 발표를 했고 매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예, 하지만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 정도 매출 성장률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캐시플로우도 좀 좋지 않은 모습. 하지만 가이던스가 되게 상당히 그래도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가이던스 보시게 되면은 매출, EPS 전부 다 녹색불이 들어오는 그러한 가이던스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가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고 주요 계약이나 여러 가지 어떠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F-35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기밀 프로젝트에 관련된 강력한 수요가 있었다. 이제 전쟁 관련된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한 어떤 수출 이런 부분이 강력한 수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35의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런 부분이 약간 매출에 좀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4분기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24억 달러인데 F-35 지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현금 창출을 반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가이던스가 워낙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F-35 문제는 또는 승인이 지연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4분기 때는. 하지만 주가는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GM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실적 발표를 보여줬습니다. GM이요? 일단 한번 왼쪽 그냥 감상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EP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당연히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매출이요 44빌리언 달러가 넘는 정도의 예상치였는데 48빌리언 달러 거의 49빌리언 달러까지 매출이 높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다. 가이던스 다 좋습니다. 예, 정말 다 좋은 모습을 보였고. 신기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GM 맞아? 오늘의 주인공은 제너럴 모터스다. 어.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너럴 모터스를 보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 앞서서 테슬라에 대해서 로보택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기차 수요가 이 캐즘이 언제 끝나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제너럴 모터스, 포드, 테슬라 또는 현대 기아차의 어떤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러한 판매량에 있어가지고 많이 관심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까지도 이게 연결이 될 가능성도 크고 테슬라의 소형 모델 2는 언제 나오냐 도대체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데 일단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32,000대 전기차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2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1분기 쉐보레 이코너스 전기차가 15,000대를 판매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4년 전기차 생산 목표가 약 20만 대 정도를 생산 목표를 잡고 있는데 되게 순항이라고 해요. 이 부분도 큰 문제가 없는 한 아마 목표치에 달성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025년 20억에서 40억 달러의 전기차 수익성 순풍을 예상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가이던스도 너무 좋고 EPS 매출 성장률도 너무나도 괜찮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가 10%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 이후에도 테슬라가 이제 곧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실적 발표도 내일 제가 한번 같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3M입니다. 3M이 주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어찌 보면은 이제 뒤에 있는 두 기업을 보시면서 조금 예민하다. 시장이 예민하다. 또는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제너럴 모터스는 워낙 좋았고 3M도 괜찮았습니다. 3M 좋았어요. 지금 매출, EPS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근데 주가는 빠졌어요. 다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주가가 빠졌는데 사실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이 영업 현금이에요. 지금 이제 영업 현금 흐름에 있어가지고 일부 마이너스가 좀 일어났다. 하지만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가이던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좀 해야 하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일단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마진도 23%, 그 전년 대비해서 1.4% 포인트 증가를 했다. 그리고 배당금, 자사주 매입도 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11억 달러 정도 다 진행이 된 부분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영업 현금 흐름 하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지텍입니다. 로지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EPS 매출 다 좋았죠. 가이던스 다 좋습니다. 다 괜찮은데 주가가 마이너스 8%대 하락을 했어요. 이 부분도 시장 다 초록인데 왜요? 다 초록인데 마이너스 8%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로지텍을 왜 싫어하는 건가? 뭘 우려하는 건가 했는데 마우스. 그 그 대표 마우스 로지텍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PC 관련돼서 전자 네. 이제 맞아요? 이제 제품 맞아요. 근데 사실 로지텍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뭐냐면 네. 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좋은 실적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비트를 했는데도 배트했는데도 저거보다 훨씬 더 높은 더 높아야 된다. 비트율을 바랬. 왜 이렇게 기준이 높아요? EPS 같은 경우는 네. 예상치보다 20% 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거거든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매출은 거의 예상치와 부합한 수준이고 네. 하지만 뭐 괜찮았죠. 하지만 뭐 마이너스 8%대 하락이면 너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러한 느낌이 드는 실적 발표입니다. 물론 그러네요.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어떠한 기준 또는 어떠한 잣대로 이렇게 들이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의 이 상황 또는 이제 실적 발표의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매출과 가이던스 다 괜찮아도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냥 내 기대치만큼 시장에서는 반영하지 못했다 또는 실적이 반영 못했다 하면은 그냥 바로 때려 맞는 그러한 실적 발표 시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는 정말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사마님이 로지텍은 AI 키보드 안 만들고 뭐 하지? 그쵸, 이 기업 보니까 스위스 기업이더라고요. 스위스 기업이요. 저는 또 맞아요. 몰랐어요. 스위스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사라고 지금 뜨는데. 근데 사실 그렇죠. 근데 왜냐면은 AI에 대한 업데이트 사이클이 다가오면 올수록 PC 수요가 올 수도 네. 있고 뭐 그런 거에 뭐 세부적인 기기가 또 결합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어제 제가 스마트폰을 너무 받고 싶으면 제가 진짜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한 2시 넘어서 살짝 잤는데 그때 꿈을 뭘로 꿨냐면 지금 아이폰 16으로 바꿀지 갤럭시 핸드폰 중에 이제 폴더블 최근에 나온 그걸로 바꿀지. 그래서 제가 꿈에서 진짜 명확히 폴더블 바꿨다가 아니야 나 그 사진 잘 나오는 거 어저께 우리 얘기했잖아요. 사진 잘 나오는 것 때문에 나 그냥 아이폰 16으로 바꿀래 하는 그런 이상한 개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저처럼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못 바꾸는 그런 수요자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주변 기기는 사실 막 망가지지 않으면 안 바꾸잖아요. 맞아요. 안 바꾸죠. 웬만하면 안 바꾸고 저도 지금 아이폰 11. 11이라고요? 11이요. 11 저는. 배터리가 괜찮아요? 이게 배터리가 이제 맛이 갔어요. 조금 그러니까. 쓰면 이제 집에 가면은 예전에는 한 그래도 제가 거의 안 쓰거든요, 많이. 네네. 그럼 한 70% 남아 있어요. 하루에 30% 쓰는 네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가면 한 20%, 15%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좀 빨리 방전이 되죠. 빨리 방전이 되는데 저도 이제 바꿀 때가 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 저희 시청자분들이 워낙 다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애플 16이 좋은지 또는 갤럭시가 좋은지 오늘 약간의 설문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바꾸시면 돼요. 결과에 따라서 제가 바꾸겠습니다. 저도 자, 올해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애플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우리 박종훈 팀장과 저도 저랑 여돈 앵커님을 위해서 한번 이제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방송 끝나고 이렇게 쭉 보고서 한번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발표 내용도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데이터 한번 보도록 빠르게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벌써 30분인데 네. 일단 2024년에 뭐 사실 금값 정말 많이 올랐죠. 뭐 비트코인도 지금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지금 뭐 많은 뭐 S&P 500도 뭐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단일 원자재 부분에 대한 상승 추이도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보시게 되면 우리 코코아 카카오 형님 17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거보다 더 했어요. 원래 엄청난 상승했다가 이것도 빠진 겁니다. 예, 1 빠진 거고. 자, 그 외에 골드 또는 은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다들 모르시겠지만 은도 41.2% 넘는 상승을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보여줬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뭐 이러한 사실 원자재 부분에 대한 투자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깊숙이 좀 아시는 분들에 의해서만 좀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주식 시장 외에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결국엔 또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원자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커피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예, 우리가 많이 쓰는 커피, 뭐 카카오, 설탕 가격 많이 올랐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 10개 기업의 S&P 500이 3분의 1을 그러니까 상위 10개 기업이 S&P 500 전체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36%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거 2000년대 닷컴 버블 시절 때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과거 뭐 여러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 결국에 지금의 이 상승률은 과거의 EPS 성장률 또는 기업의 성장률, AI 뭐 메가 트렌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또는 뭐 코로나 이후에 정말 급격한 수요 증가, 이런 부분이 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주가는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또 조정을 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최고치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36%를 기록하고 있고, 자, 이런 부분이 조정을 주게 되면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상위 기업들이 일부 뭐 주가에 대한 조정이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약간의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애플 걱정은 할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 상위 이제 10개 기업 봤을 때, 네. 제 책이 나오려고 그랬죠. 네. 상위 10개 기업 봤을 때. 자, 봤을 때, 네. 자, 우리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렇죠. 또 미국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999년 이후로, 물론 이때는 닷컴 버블이라는 정말 엄청난 버블의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데도, 닷컴이 붙어버리면 그냥 무조건 주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EPS, 특히나 PER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이 피크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현금 흐름이 있고 뭐 정말 수익도 너무너무 좋고 그런 상황에서도 1999년 이후로 이미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S&P 500의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 EPS, 우리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 이제 영업 이익 같은 경우와 지금 가격과의 어떤 그런 어떤 연관관계를 봤을 때, 지금 영업 이익 대비해서 가격이 그래도 조금은 높지 않나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다들 미국 주식 좋다 하니까 나도 그냥 뭐 애플 사고 나도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지속적으로 올라가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트럼프를 원하는가라고 봤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에너지 기업들,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의 뭐 빅테크도 오히려 또 트럼프 트레이드라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인데, 지금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중소기업들에게 좀 좋은 흐름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미국 기업의 좋은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한 어떤 반응성이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과 트럼프의 지지율 추이를 좀 보게 되면, 폴리마켓에서 보이는 트럼프 후보가 완전히 해리스 후보를 넘어서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던 그 구간부터 S&P 500이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어떤 연관관계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뭐 증시다 뭐 올라가나,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시장도 같은 결로 따라서 지지율의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과 비트코인의 상승, 이 결과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도 보게 되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요게 보시게 되면 요게 민트 색깔이에요. 이 파란 색깔로 보이는 게 지금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인데 이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달러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라는 그런 강력한 정책, 관세를 너희들 중국 자동차 같은 경우에 멕시코에다 공장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자동차, 캐나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동차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한테 관세 2000% 내가 매길 거야. 관세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야. 이런 것들에 너무나 강력한 공약 또는 정책을 예고했기 때문에 강달러, 특히나 과거에 미국만 잘 사는, 미국만 잘 나가는 그러한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미 증시의 상승 그리고 달러의 상승 이런 부분을 야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부분은 뭐 미국 대선까지 우리가 한번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가 제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제가 1분의 뉴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국 수요 둔화로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는 에스티로더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됐던 것 같고 로레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나온 실적 발표에 보다 보니까 이제 뭐 대표적인 또 프랑스 기업이잖아요, 화장품에. 근데 로레알도 마찬가지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국 수요 둔화에 대해서 좀 언급이 좀 나왔어요. 자, 그래서 2023년 3분기 매출이 2024년이죠. 4년인데 3.4% 증가했지만 예상치 6%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이는 중국 소비자 신뢰 하락이 원인이고 특히 고급 제품군에서 큰 타격이 있었다. 중국 북아시아 지역 매출은 6.5% 감소했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6월 이후로 20% 하락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성장 둔화가 있지만 헤어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향수 관련 수요 덕분에 북미 매출 같은 경우에는 5.2%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레알 같은 경우 소비자 관심을 끌기 위한 제품 출시 내년을 또 늘릴 계획이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 나와서 앞서서 뭐 여러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 제가 보여드렸지만 로레알도 이번에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 부양책도 나왔고 이런 기업을 통한 중국 소비자들의 내수 소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중국 부양책을 하게 되면은 중국 기업이 또는 중국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의 이 기업들 하나하나 정말 그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소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군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가 또는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는가에 따라 가지고 중국 시장 내수를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펠로톤과 코스트코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아마 이 뉴스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영리치 제가 잘못 썼네요. 뭐요? 죄송합니다. 네. 영리치가 아니라 이게 젊은 소비자층에 다가갔는데 제가 이거를 부자 리치. 리치요. 젊은 소비자에게 죄송합니다. 받는다라는 거죠. 리치가 제가 왜냐면 아침에 뭐 RICH가 아니라 rich. 예. REACH. 여러분 여기서 그렇죠. 영어 단어 비슷한 발음으로 좀 우리가 혼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졸고 계신지 아니신지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적어봤습니다. 거기다 듣고 영앤 리치.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있었거든요. 영앤 리치 하고 싶어가지고. 예, 제가 미국에 10년 있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실수다.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사는 기간이 더 긴. 그렇죠. 예, 다 까먹었어요. 네. 자, 펠로톤입니다. 펠로톤이 코스코와 협력해서 11월 1월부터 2월 15일까지 11월 1월은 뭐예요? 11월 1일. 네. 자,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월모부를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1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300개 매장에서 1,999달러에 온라인에서는 2,199달러에 바이크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사실 코스코에서 젊고 부유한 회원들. 제가 이 부유한 요거 때문에 제가 리치라고 썼던 것 같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네, 의식의 흐름대로 누나는 갔는데. 올드앤 리치는 뭐예요, 살건님? 저랑 지금 박 팀장님이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요. 요새 나이 예민한데. 예. 자, 자, 그래서 펠로톤의 수익성 전환과 좀 일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펠로톤 자체가 워낙 지금 판매가 안 하다 보니까 정말 뭐 몇 토막이 났어요? 뭐 몇십 분의 1토막이 났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자, 이런 부분을 코스코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헬스 관련된 그러니까 바이크 이제 뭐 우리가 보면서 같이 운동하는 그 바이크를 파는 건데 네. 그 바이크에 대한 매출이 그래도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지금 기대감이 좀 나왔다. 자, 이런 뉴스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코가 아마존과 딕스 스포팅 굿즈와 같은 이제 펠로톤의 리테일 파트너에 합류했고 펠로톤 같은 경우는 또 하얏트 호텔 추가 파트너십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펠로톤 자체가 뭐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에이전트 공개 미리 보기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이게 진짜 큰 뉴스. 예, 큰 뉴스인데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네. 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AI를 입힌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수요를 좀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아마존은 당일 배송 시스템을 중단하겠다.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인터넷 가셔가지고 한번 찾으셔서 한번 좀 읽어보실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아마존은 뭐 당일 배송 안 해도 그동안 맞아요. 잘 미국에선 당일 배송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물류센터도 정말 많이 짓고 비용을 지출했는데 또 그거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영어와 한국어를 혼자 하면서 자유자재로 우사하는 YM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